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지지자 여러분, 반말 한번 해도 되죠? 준비됐나? 준비됐나? 됐나? 됐다! 감사합니다. 진짜 된 것 같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셨고 지금은 이재명이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재명 후보랑 이 PK 일정이 겹칩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또 겹치는 건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 일정이 어떻게 되나 나는 몰라서 부산 창원통영 어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별로 겹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뭐 넓지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 매일 겹치고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가장 민주를 모르는 민주당이 가장 독재적인 행보를 하고 있으면 그건 좀 문제가 저희가 준비한 3위와 4위입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일단 오늘은 부산 경남 지역을 3명 후보가 나란히 일제히 찾았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의 득표율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관련 얘기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당시 지난 대선 때 38대 58이었고요. 경남도 37대 58. 거의 20%포인트 차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들어갔던 지역이 바로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도 본인의 취약 지역부터 먼저 공식 선거운동 초반 기세를 좀 타겠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참 공교로운 게 저도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적지 않게 진행을 해봤지만 쭉 보도를 해봤지만 이렇게 3명의 후보가 일제히 거의 동선이 겹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게 어떤 함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렇게 겹치는 거 보면서 어제는 TK, 오늘은 PK 보면서 세 후보다 방점이 여기에 찍혔구나. 그러니까 즉 이재명 후보는 압승,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수성,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도전 여기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TK에서는 지난 대선 TK에서는 거의 7대3 수준으로 자기 고향인 안동에서조차 29%밖에 득표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7대3을 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TK에서 7대3을 뚫는다면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압승도 압승이지만 결국 그것은 국민의 힘의 표를 하나 뺏어온다면 그 2표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TK를 갖다 진 PK로 간 것 같은데 어제 특정하게 선거운동에서 뭐라 했습니까? 제명이가 남이가 저쪽 사투리로 제명이는 남이 아니다 그런 의미인데 오늘은 이제 부산 사투리 쓰면서 준비됐나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확장과 압승의 이제 키워드가 있다는 제가 분석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수성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추격하고 후발주자고 지지율도 여러 가지 아직도 뭐 따라잡기가 좀 버겁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텃밭에서 사수가 안 되면은 실제로 선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난번 PK에서 얻었던 58대 37 구도를 유지해야 되겠다. 아마 여기에서 그렇게 아마 수성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지난 TK에서는 또 그랬잖아요. 거기서 탄핵의 강을 넘어서 본인이 당대표가 됐던 그 재연도 하면서 PK에서는 본인이 도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노무현 모델을 자꾸 언급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새 후보가 TK와 PK로 가는 이유들이 각자의 셈법과 그다음에 각자들의 선거 캠페인에 정확한 전략성들이 담겨있는 그런 동선 같습니다. 어제 오늘 영남 대전이고요. 어제는 TK, 오늘은 PK입니다. 그럼 먼저 김문수 후보부터 살펴볼까요? 김문수 후보는 오늘 아침부터 논계의 호국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 이재명 이 목소리를 꽤 높였습니다. 여기 마침 사진이 한 사람 붙어 있네요. 저는 어디 가서 장가 간다 하면은 제가 총각이라고 속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총각이요. 또 나는 검사요. 이렇게 자기가 곤란한 일 있으면 거짓말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김문수는 죽을지언정 손해를 볼지언정 거짓말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붙어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조그마한 거 공부 안 하면서도 전부 구속되고 본인도 계속 재판받는 거 아시죠?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팍 썩어가지고 오늘 진주 여러 경상남도 지역을 쭉 훑고 있는 김문수 후보인데 오늘 아침인가요?
마패를 받았어요. 기호 2번이 적힌 암행어사. 어사 박문수를 빗댄 건지 모르겠지만 어사 김문수라고 해서 저렇게 해당 지역의 지역구인 장민구의원의 선물을 받은 모양입니다. 마패 받고 사무총장 박대출 의원과 함께 저렇게 유세장에 나섰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제 오늘 이제 뭔가 이제 그 여러 김문수 후보의 행보와 목소리를 보면 이제 반 이재명에 대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가장 민주주의를 모르고 독재적 행보다 이런 목소리, 독재라는 표현들을 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김문수 후보가 평가하는 부분은 아마 불안전성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앞으로 나는 그러니까 통합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공약 이후에 보면 사실 내란 정식이란 하에서 이게 말씀은 통합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실제 공약을 보면 내란 정식을 위해서는 또 특검을 100명 정도로 세 개의 특검이 100명 정도 검사가 이제 필요한 특검이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또 제2의 국정농단에 따른 적폐청산, 그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 말은 통합과 또 반대로 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성장을 말씀하시지만 실제 성장과 대비되는 공약 저 밑에 6, 7번쯤 가보면 또 노란봉투법을 갖다 놓으시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또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이러니까 실제는 말씀은 이렇게 하고 다른 정책을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그리고 사법부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무력화시켜 놓고 예. 이러니까 결국은 연성 독재를 연상시키는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께 각인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독재에 항거한 이런 이력 갖고 나는 독재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취지에 무언의 국민께 호소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현란한 말씀으로 또 좋은 정책을 국민께 내걸어도 예. 실제 이게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 신뢰성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심 이것을 이제 부추기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마패를 갖다가 진주에서 이제 박대출 의원 등이 걸어준 부분인데 강민구 예. 의원하고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 명을 받아서 예. 암행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대신 잡겠다라는 취지인데 예. 중요한 거는 저렇게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책이 곧 나올 겁니다. 정책이요? 예,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그 정책을 피해서 이런 정책을 내걸었다. 예. 이런 취지의 이제 정책적 어필이 따라오면 저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국민적 지지율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사사칭 같은 과거 이재명 후보의 전력을 거론하면서도 본인의 청렴성 혹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독재 얘기. 아까 보니까 자막에 잠깐 지나갔는데 뭐 히틀러, 김정은 이런 인물까지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글쎄요, 뭐 민주당에게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글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문수 후보는 후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았나요?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후보 교체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주말에 후보자 등록 전까지 김문수 후보가 겪었던 극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 당시에 사실 경선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당선이 된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시도가 분명히 있었고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까지 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민주적인 정당성을 무시하고 경선 과정을 무시했던 국민의힘의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뭐 우여곡절 끝에 후보자로 등록이 된 이 상황에서 뭐 민주당을 두고 뭐 민주적인 절차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제가 보기엔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물론 대선 중이니까 유세 과정에서 당연히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하고 공격하는 것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다만 국민이 들으시기에 너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밖에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크게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작년 총선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힘이 이른바 2조 심판론 들고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는지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예. 김문수 후보로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공격에 집중하는 것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예. 들으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본인만의 정책이나 비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이제 월화수 오늘이 3일째인데 중간 점검을 해보면 여러 선거 전략들이 행동으로도 숨어져 있더라고요. 뒤로부터 이제 이준석 후보는 학식으로서 이제 각 학교마다 청년층 공략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뭐 여러 의미 사과도 담겼고 잘 부탁한다는 큰절. 이재명 후보 운동화인데 그 최성 평론가님 이 운동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의 전통적인 파란색에 네. 통합을 위한 빨간색을 살짝 얹은 저 운동화. 꽤 온라인에서 고가에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굉장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예. 모양인데 저는 저기에 담긴 전략이 좀 아주 저는 시조 하나로 제가 표현하면은 이방원의 하여가 전략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러니까 좌우 흥묘 백묘 예. 이거는 이제 내가 따지지 않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든 뭐든 보수 진영까지 내가 아우르는 그런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지금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영민한 전략을 좀 쓰고 있다 보이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큰절하지 않습니까? 예. 절이라는 거는 절박성을 상징합니다.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때 차떼기 천박당사 때 조계사에서 108배를 했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 때는 3보 1배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 저게 어떤 그 참여와 용서를 구하는 절박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가 또 재밌는 게 이준석 예. 후보는 저 학식 캠페인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밥 먹는 걸 뭐라 합니까? 식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너희들과 식구다. 다른 말보다도 먹는 것을 통해서 일체화하려는 그런 MZ세대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보여서 저는 각양각색의 대선 전략이지만 어떤 통합일지 아니면 정말 절박성과 어떤 사과의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저는 반성의 행보일지 아니면 식구가 정말 통할 수 있는 것이지 한번 이렇게 작게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